제 사연을 보내드릴까요? 고민을 거의 3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믿기 어렵고 경악스러운 큰 사건이 있었고 제외한 다른 피해자도 있어서 그 사실을 적어두고 한참을 망설였는데 익명이 보장된다는 말에 기포 묵혀둔 채로 글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2년 동안 한 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상당히 잘했었기 때문에 서울 강남에서 신혼집을 얻어 황홀했어요. 시부모님은 평범한 제게 크게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하시며 남편과의 결혼을 한바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댁은 시골이었고 주로 농업을 영위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주 뵙지 않아도 돼서 솔직히 좋았어요. 남편에게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은 형이 있었는데 형제가 우애가 좋아서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덩달아 저까지 따라 나가서 아주버님과 손이 동서를 자주 보게 되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두 분 다 성격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해서 연락이 오면 꺼려지지 않고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와 저는 둘이서만 만나 쇼핑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며 친구처럼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서야, 내가 결혼 선물로 뭐 하나 해줄까? 아니에요, 형님. 결혼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무슨 선물이에요? 동서가 꼭 내 동생 같아서 그래. 너무 예쁘고 착해서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사줄 거라면 말하라. 필요하다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염치를 다 버리고 필요한 걸 말해주겠다. 저는 식기세척기가 필요해요. 결혼 전까지는 몰랐는데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안도하는데 하긴 사업에 바쁜 사람이 집에서 설거지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럼 저가 식기세척기를 선물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손이쁜 기점한테 결혼 선물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꾸 손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언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동서가 정말 동생처럼 느껴져서 좋다고요. 저도 형님과 언니 같아요. 어쨌든 선물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렇게 동서와 더 친해져서 거의 매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남편 형님도 만나며 소울메이트가 되었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깊은 소식이 있다며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어요. 동서가 임신했다더라. 벌써 4주년이 된 것 같아요. 정말요, 형님 진짜 축하해요. 너무 잘됐다 그죠? 결혼한 지 5년 만에 임신을 하셨으니 정말 기쁘다 이제. 시부모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겠어요. 시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셨다고 해도 보기엔 그러실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동서는 아직 신혼이라 잘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동서도 애가지라는 소리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 몇 분인데 장소를 엄청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임신 축하드립니다. 아직 성별을 모르시다니요? 응, 다음 주 정도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느낌상 아들인 것 같아요. 난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은 고기만 엄청 먹었잖아요. 맞아요. 형님이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삼겹살을 7인분이나 드셨잖아요. 빨리 조카를 만나고 싶네요. 형님이랑 닮았으면 엄청 잘생긴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우리는 실컷 수다를 떠다이게 되었는데 몇 주 뒤 동서의 예상대로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들었다. 시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불러 달려와서 동생에게 축하 파티를 해주겠다며 호텔로 온 가족을 초대했다. 최고급 코스 요리를 먹고 케이크에 초를 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부모님은 드디어 장손을 보게 되었다고 하며 매우 만족한 행복한 얼굴로 시골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저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밤 11시가 되어 자리를 일어나 택시를 타고 도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곳은 술집이 즐비한 골목이었지만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다가 투명한 요리 너머에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프 집안에서 맥주를 들이켜고 있는 임산부를 보고 경악하여 말을 멈췄습니다. 맥주를 마시는 임산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좋아했던 임산부에게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동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동서가 매일같이 다정하고 살가운 문자를 보내며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말에 우리 집에 연락하기도 전에 없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미리 연락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집이 엉망이라 청소 중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청소를 도와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제가 임산부한테 일을 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집안에 먼지가 많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동서,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요즘 계속 연락해도 안 받더라고. 문자도 다 씹었는데. 그건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나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동서, 얼굴 보고 싶어서 달렸는데.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나긴 했지만 일부러 온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집 안으로 들어왔고 대충 집 청소를 마무리하고 대화를 합니다. 나누었습니다. 동사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단단히 삐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말해줘야 내가 사과를 하든지 하지? 얼른 말해봐. 형님이 저한테 잘못한 것은 없어요? 뱃속 아이한테 잘못한 거예요. 애기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아듣게 좀 말해봐. 몇 주 전에 형님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걸 우연히 봤어요. 임산부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보니 좀 그렇다고요. 그래서 형님 연락을 피했어요. 제가 술을 마셨다고. 아, 그때 무알콜 맥주를 마신 날인가요? 본에 무알콜이요? 응.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무알콜 맥주를 마셔. 임신부도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했어. 진짜 무알콜 맥주를 마셨어요. 생맥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동선 때문에 술을 마셨겠어. 나 5년 만에 임신한 거야.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잃을 일은 결코 없다고 말해야 해. 그때야 나는 다행이라는 감정이 들면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 정말로 다행이야. 나는 오해했던 것 같다. 미안해. 나는 무알콜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 무조건 생맥주를 주던 것 같아서 착각했어. 죄송해야 해. 사과는 사이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사과해야 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서운한 점은 동서가 미리 말해주지 않고 혼자 꿍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서 왜 오해를 풀도록 하자고 말했죠. 네, 형님, 알겠어요. 그렇게 동서와의 오해를 풀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아기 용품점에 가서 아이 쇼핑을 했습니다. 선물로 옷과 신발을 사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조카가 태어나면 그때 해달라고 하셔서 지갑을 도로 넣고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해류이 바쁘고 주말에는 피곤해서 동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휴일에 시간과 체력이 남아서 동사를 만나러 나갔네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동사의 별을 바라보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형님, 임신한 지 4개월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배가 아직 홀쭉해요. 임신란 티 하나도 안 나고 꼭 처녀 같아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동서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것 같아 처음으로 눈을 흘기며 제게 쏘아보았어요. 동서, 왜 그런 말을 해? 임신한 티가 나지 않는다고 이걸로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 형님,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됐어.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호프집에서요. 내가 술을 마셨다고 의심한 것도 불쾌했어. 동서는 날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동서를 진짜 친동생이라고 여겼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아. 나는 기분이 상해 동서 앞에 앉아있지 못하겠어. 나이만 더 먹으려고.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입이 방정이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형님. 하지만 동서는 제 손을 뿌리치고 떠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제 연락을 받지도 않고 만나러 가도 외면하더군요. 나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도 하고 생각 없이 말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동서와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고
동서가 임신 9개월 차가 되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임신 중이라고 성격이 민감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게 되었다며 저에게 사과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괜찮아. 언제든 만나서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말을 전했어요. 전화로 오해를 해소한 뒤 며칠 후 아주버님이 지방 출장을 가게 되어 집이 빈다며 같이 놀자고 연락이 왔고 혼자 동서 집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서는 해변에서의 만삭이었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형님, 벌써 출산일이 다가왔네요. 다음 달에는 아들을 출산하는 거죠.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동서.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그리고 나한테 쌓였던 감정은 풀어주라. 내가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제 입이 방정이어서 형님. 기분 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번 계기로 많이 고쳤어요. 어쨌든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이 없이 혼자 밤을 새우는 게 조금 무섭더라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연락한 거야? 야, 다른 누구도 아닌 쟤를 먼저 찾아주시다니 너무 기쁨에 걸려. 그럼 우리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그래서 저희는 맛있는 식사를 배달받아 먹었고 하트도 쳤으며 젠가도 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식도 주문하여 배를 든든히 채우니 어느새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습니다. 형님, 안 피곤하세요? 이제 그만 쉬셔야죠. 졸리다. 이제 그만 잠자리 들까? 동서, 나랑 같이 침대에서 잘래? 에이, 제가 자다가 형님 배를 발로 차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거실 바닥에서 자도 되니까 편하게 주무세요. 동서는 계속 같이 자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하고 이부자리를 거슬러 깔고 누웠습니다. 동서 맨바닥에서 자도 괜찮겠어. 그럼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발 뻗고 편하게 주무세요. 알겠어, 동서.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럼 아침에 보자. 잠실 주변에 불을 모두 끄고 저와 동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귓가에 모기 울음소리가 하도 많이 들려서 한번 잠이 깨고 나서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주방에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는데 동서가 자고 있는 안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임산부가 그런 소리를 내서 큰일이라도 생겼을까봐 안방 문을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안방의 전등을 켰더니 동선을 본 결과 다행히도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안도의 숨을 쉬고 다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고 동서의 만삭이었던 배가 홀쭉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데다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다음으로는 침대 밑을 쳐다봤습니다. 어떤 물체가 보였지만 너무 징그러워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윽고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보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동서가 저를 보며 하늘짝 놀랐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님, 이게 뭐예요? 실리콘 배가 뭐냐고요? 설마 가짜 배를 임신 사기를 친 거예요? 네, 형님, 솔직히 말하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왜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시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러자 동서는 체념한 듯이 되게 기댄 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부탁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세요. 형님, 이건 아니에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예요. 도대체 왜 임신부 행사를 한 건가요? 그리고 다음 달에 출산하면 어떤 아이를 안고 올 생각이셨어요? 계속 입 다물고 계시면 제가 남편과 아버님께 사실을 알릴 거예요. 제 남편이 이미 알고 계시고 아버님도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럼 부부가 함께 거짓말을 한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러죠? 동서는 잠시 주춤거리다가 금방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 남편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라고 강요하고 욕을 들었어요. 결혼 2년 차까지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하게 부담을 주셨는데 이후로 욕설과 협박을 받았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당신의 아들과 이혼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시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아는 시부모님들은 결코 그런 분들이 아니신데요. 동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고 나는 맏며느리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매일 수시로 전화해서 욕을 하시고 만나는 날엔 저를 굴욕하게 대우해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부모님에게 욕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기를 쳤다는 건가요?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괴로우면 이혼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도 처음에는 동서랑 생각이 같았어요. 그런데 나랑 그이는 오랜 시간 사랑을 나누어 왔고 서로가 없으면 못 살 만큼 애절해요. 내 인생에서 남편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작년부터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이혼을 격려하셨어요. 임신을 할 수 없는 아내를 빨리 떠나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이는 나에게 시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고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을 모두 돌려드리고 둘이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나 때문에 천류를 끊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이에 대한 시도는 수없이 했지만 계속 실패했고 결국 임신한 증상을 연기하는 동안 임양을 결정했습니다. 동서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는지. 형님,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상의해봐야겠어요. 그러자 동사는 거실로 뛰쳐나와 제 다리를 꽉 잡으며 다가와서 제게 도움을 청해요. 동서야, 부탁이야. 나를 이해하도록 말하지 않을 테니 비밀을 지키죠. 우리가 그녀와 이혼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거라고. 동서도 잘 알잖아. 급기야 동서는 큰 소리로 오열하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동서의 한탄을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동서, 아주버님이 임신 사기를 친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켜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알겠어요. 형님이 모든 걸 비밀로 하겠습니다. 정말이야. 고마워, 동서. 얘는 평생 잊지 않을게. 동서가 날 살려준 거야? 나와 남편이 무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은인이라고.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임신을 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생각을 하니 이해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아무 걱정 마세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겠습니다. 제 결심에 동서는 통곡을 하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 두 사람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되었을 때 따뜻한 밥을 먹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형님 이제 저 만날 때는 실리콘 가짜 배를 착용하지 마세요. 비록 한 달만 버티면 되긴 하지만 편하게 계세요. 그럴게요. 동서가 날 이해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지. 처음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나저나 내년이면 저도 시부모님한테 임신 협박을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네요. 내가 장손을 낳으면 동산태는 심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더욱이 비밀을 지켜야겠네요. 여러 사람이 평화롭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실컷 말을 쏟아낸 저희는 비밀을 지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동서의 집에 이틀에 한 번은 꼭 들렸어요. 아주버님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알고 불안해했지만 제가 믿어도 된다고 말해주었더니 연신 신뢰를 주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동서의 각자 출산일과 입양률이 가까워졌습니다.
동사 하나 가져와서요. 말았답니다. 마련됐습니다. 점심상을 차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상을 차리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 엄마가 출산하고 바로 임양을 미 엄마가 출산하자마자 임양을 아무튼 축하드려요. 저희는 아무래도 축하드려요. 우리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나머지는 문장이 내용에 맞게 적절한 한국어 문법 구조로 작성되었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어머님을 발견하고 소스러지게 놀라 뒤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너 뭐야? 다음 주가 출산일인데 배가 왜 홀쭉해? 어머님, 여긴 어떻게? 시어머니가 예전에 김치를 가지고 오셨다가 동사의 집에 아무도 없어 비밀번호를 문자로 받았던 걸 기억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였죠. 지금 상황이 뭔지 말해봐. 너 벌써 애를 낳은 거야? 아니지, 애를 낳았다면 집에서 일하고 있었겠지? 아니라 조리원이 있었겠지? 그리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했을 거고 저는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동서는 곧장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기가 죽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를 않네요. 우리한테 장난쳤다가 정말 미안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저희를 속이고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이를 입양해서 소개로 삼아 먹이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노마, 너 오늘 삐지지 마. 시어머니는 동서의 머리카락을 잡고 가만 없이 두들기기 시작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며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나를 밀고 나왔습니다. 가만 있지 않으면 저도 이혼시키고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동서가 두들겨 맞는 걸 보고만 있어야 했답니다. 이윽고 만신창이가 된 동서는 끝까지 죄송하다며 이혼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 아들이랑 살겠다고. 아들은커녕 임신도 못하는 폐급 쓰레기를 우리나라 계속 봐달라는 거냐? 어머님, 정말 노력할게요. 꼭 아들을 낳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널 한 번만 봐줬느냐? 제가 마치 5년이다. 게다가 임신했다고 감쪽까지 속였으니 괘씸한 널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이혼 서류를 내가 알아서 내 친정에 보내줄 테니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라. 너 같은 사기꾼 년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테니까. 동서란 강제로 쫓겨나는 시어머니에게 당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비밀로 유지하던 나에게 벌이 넘어왔습니다. 너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채랑 똑같이 갚고 싶지만 임신해야 하니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며 고래한다면 아들을 낳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습니다. 동서가 쫓겨났지만 아주버님이 동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거라 확신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다정한 인꼬 부부인데 난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시부모님이 동서가 계속 살려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주버님을 따지니 기막힌 대답을 받았어요. 재수 씨, 이래야 모두가 편안해져요. 제 아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걱정하는 척하지 말아요. 아주버님은 시댁 재산 때문에 형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